예. 자, 타협점 각각 질문을 드리죠. 선고가 거의 임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임박의 기준은 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뒤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승복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평 변호사께 특별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통령과는 가깝게 연락을 주고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고 별로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 조언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고 해서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에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공개적으로 조언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말이죠.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 여기에 대해서 양측의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일부 극소수의 거구파가 준동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87 체제의 저항에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갖는 어떤 성향, 친중 성향 또 어떤 카톡 검열과 같은 전체주의 성향이 반대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사회 변혁의 움직임, 그런 시민 운동, 시민 혁명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윤 대통령이 이 말릴 사항도 아니고 말려도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게 숙지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셔봤자 이 거대한 이 운동을 멈출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건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큰일인데요, 교수님. 자, 양당 대변인께는 공통 질문인데 먼저 김기흥 대변인께 드리죠. 국민의힘의 예상과는 혹은 기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메시지, 승복 메시지를 내거나 논평을 낼 계획 있으세요? 내야죠, 당연히. 예, 내야 됩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법리적으로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절대 선이다, 절대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또 받아들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선 불리할 수 있지만 좀 더 멀리 본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나와 상대가 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고 문명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논평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네. 논평은 나오겠군요. 나와야죠. 예, 한민수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통합 논평 된다고 합니다. 승복 논평도 내고요. 지금까지 국힘당의 지도부나 대통령 측이나 볼 때는 제가 걱정하는 게 본인들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났을 때 승복을 하지 않을까, 불복을 하고 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죠. 당연히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승복하는 거고 저는 우리 국민들 통합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일상과 회복,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환영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하고 다니는 지금 말씀이나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거 아닌가. 오늘 또 그 변호인단이죠. 예. 대리인단에 나와가지고 또 공격하는 모습들 보면은 제가 준비한 거니까 시간 다 가니까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왜 이게- 이제 꺼내셨어요?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네, 이게 한 100일 돼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대통령은 헌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 재판관님들께서도 조속한 판단을 내려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구절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자, 반론 있으면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노희범 변호사님, 헌재 출신이시고 헌재의 결론이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알지만 모른 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반이 나뉘고 국론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그걸 따라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 왜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는 바로 헌법이라는 우리 주권자들이 서로 약속한 기본 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속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권을 가지고 있고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들은 스스로 따르기로 하고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서 정책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약속, 바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대한민국이 헌정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평 변호사님, 대통령이 불복 움직임을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좀 약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정도의 건의는 당연히 하죠. 예. 아까 안 하신다고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말릴 수 있는 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거대한 시민운동, 시민혁명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민주당에서는 거리에서 그다음에 광장에서 저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라 그렇게 불리는데 너무 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 지인도 있고 저의 가족도 있고 저도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떠나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법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엄이 생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역으로 본다면 29번의 탄핵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 12월 말에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그 미소가 뭘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초부터 1월까지는 민주당에 기회를 줬습니다.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중심을 잡고 혼란을 잠재우고 뭔가 균형 있게 민생을 위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회를 주셨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오른 겁니다. 결국 계엄은 어떻게 보면 소나기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29번의 탄핵은 가랑비 같은 겁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둘 다 옷이 젖을 수 있어요. 저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무한히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민주당 또한 탄핵이란 게 권한이 있지만 그게 자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이른바 우스갯소리로 숫자가 깡패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민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수많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데 그리고 지금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는 데 있어서 저는 민주당도 조금 그거를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반론하시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부족하고 못마땅한 점 지적하시면 저희들 다 수용하고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쪽을 자꾸 말씀을 하고 지금 국힘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족족이 써서 폐기시킨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거부권 25번을 썼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런 얘기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11번에 거친 대화 제의 응했습니까? 총선 참패한 다음에 한 번 만났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 대표가 연금 개혁하자니까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그 뜻도 제가 존중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복귀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가지고 대통령직 돼서 윤석열, 김건희 통치하는 국가 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까 법치 망가지고 민주주의 망가진다는 표현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12월 3일 이후로 제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국힘당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거기 지역구 있는 의원들 많으실 거예요. 가보시면은 정말 음식 정하는 사장님들 죽고 싶다고 하십니다. IMF 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12월 3일 이후로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됐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경에다가 다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다고 그분들 보시지만 이미 여론 지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중도층이 다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 못 치르면 대선 후보 낼 수 없습니다. 못 치를 겁니다. 적어도 아까 우리 노무현 사장님 말씀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엔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를까지는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건 말려야죠.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저런 위헌적 불법 개헌한다면 제 목숨을 걸고 말릴 겁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극우 선동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지요. 예.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면. 근데 그 알겠습니다. 앞장섭니까? 제가- 국힘당 의원들이. 예. 한인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죽이기, 김건희 악마와 그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아까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실 적에 사실은 저한테 말씀이 들어와서 제가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놨습니다. 그때 민주당 측에서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그때 처음 당시입니다. 이 특검법안을 만약에 여당이나 용산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지 저는 그것이 대단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타협점 의미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복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승복의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는 양쪽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